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살롱 사연을 듣는 게 낙인 여자 사람인데 제 사연도 오늘은 적어내려가 볼게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릴 땐 왜 나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면 커가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죠. 다행히 교우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를 보육원에 산다고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밝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데 그때 참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오랜만에 부모님의 부재를 느꼈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고 학교 CC가 되었죠. 인생은 혼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정말 많은 위로가 돼주었어요. 하지만 학생이랑 신분으로 큰 시련이 있었고 그것은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기 전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기쁨도 잠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머릿속은 아수라장이 있었지만 가족이 없던 저에게는 그래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뱃속 아이와 남자친구가 영원히 옆에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는 군대 가기 전 식을 올리자고 하였지만 시댁에서 참 많은 반대를 하였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임신한 대학생을 달갑게 받아줄 리는 만무하였죠. 그럼에도 계속 부딪혀 나갔고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다녀오면 식을 올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 모아둔 돈 있니? 솔직히 어느 정도 집안이 맞아야 하는 건데 너같이 빈털터리한테 내가 기대하는 게 있겠어? 아이 낳고 일 좀 하다가 식 올려라. 네, 어머님 그럴게요. 허락이라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피는 못 속인다는데 어쩜 저런 애를.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모였어요. 연애하기 전 급속도로 가까워진 이유도 남자친구에게는 생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도 갖고 위로도 해주었죠. 그래도 지금껏 길러주고 키워주셨으니 본인의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식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기약하며 결혼 약속만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곧 군대를 가게 되었죠. 막상 남편을 군대에 보낸 뒤 혼자 시댁 생활을 하려고 하니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걸레 좀 싹 빨아다가 창틀 좀 닦아라. 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냥 놀 생각은 아니지? 에이, 아니죠. 뭐부터 할까요? 제가 그래도 싹싹하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는 터라 시켜만 주세요. 그 점은 마음에 드네. 얼른 해. 정부 칠 때 없는 곳이어서 그런지 예쁨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했어요. 임신도 하였고 학교도 휴학했기에 집안에서 살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옆에 남편이 없던 터라 임신 기간 내내 먹고 싶은 것 하나 말할 수 없었던 나날이었죠. 어머님, 저 오늘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혹시 점심에 저랑 같이 중국집 다녀오실래요? 넌 좋겠다. 네 서방 군대 보내놓고 그런 게 넘어가니? 걔는 초코파이 하나도 덜덜 떨면서 먹을 텐데 팔자 좋구나. 용기 내서 꺼낼 라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구박하였어요. 제일 행복했던 날은 남편이 휴가 나왔을 때였고 한 푼 두 푼 월급을 아껴서 저에게 맛있는 걸 사줬을 때가
제일 행복한 날이었죠. 왜 이렇게 말랐어? 임산부가 이렇게 말라도 돼? 엄마가 안 챙겨주셔? 챙겨주시지. 그래도 바쁘신 분이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아직 몸도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뭐. 엄마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엄마 성격 잘 알잖아. 남편도 계몸 밑에서 자랐어서 그런지 저를 참 많이 걱정하였지만 둘 다 학생이어서 그런지 사실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는 나날이었죠. 그래도 제대하면 꼭 분가를 하자고 하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본인의 친딸과 남편을 많이 차별하였기에 남편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아버님도 오래전에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셨고 본인의 힘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이 더 잘 의지했는지 몰라요. 저도 나이가 많이 어렸던 터라 사실 시어머니에게 따지거나 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갈 데도 없었고 남편 외엔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조차도 저를 많이 무시하였는데 전 또래라 그런지 참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렵게 자랐지만 늘 친구 관계는 좋았어서인지 그래도 시누이랑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올케라고 해야지? 닭살도다. 이 나이에 무슨 올케라고. 어쨌든 올케, 나 뒷머리 고데기 좀 해줘. 네, 언니는 머릿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관리를 좀 잘해? 너도 관리 좀 해. 아무리 임산부라지만 꼴이 그게 뭐니? 친해지려고 해도 참 틈을 주지 않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올케보다는 그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로 많이 대했고 그럼에도 정말 잘 보여서 남편이 제대하면 저희를 진정 가족으로 여겨주길 바랬던 욕심도 있었죠. 언니, 혹시 제 구두 신고 나갔다 오셨어요? 구두 굽이 부러져 있던데. 왜? 그거 성준이가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사준 구두거든요. 말씀도 안 하시고. 야, 너 우리 딸 그지로 하는 거니? 그리고 언니라니? 형님이라고 해야지. 아, 네 형님. 그래도 말씀도 안 하셔서. 그까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 네가 날 정식 시어머니로 생각하면 이래? 너도 성준이처럼 날 진짜 어미로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딸 무시하잖아.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시하잖아. 제 잘못이 아닌 일에도 늘 작은 거 하나에 노여움을 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참 숨이 막힌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예정일보다 한참 빠르게 나온 아기라서 남편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저의 첫 핏줄이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의 기억이 참 생생해요. 아이를 낳고 보니 새삼 없었던 부모님의 부재가 더욱 와닿았어요. 남들은 친정엄마가 하나같이 달려와서 산모들을 붙잡고 고생했다며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서 눈물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게 혼자 쓸쓸히 병원에 있게 되었죠. 무슨 조리원이야?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옛날엔 애 낳고 바로 집안일 했어. 그러니까 태어나면 바로 집에 와. 어머님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는 저에게 전화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남편도 옆에 없는데 병실엔 보육원 원장님만이 오셨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제 행복을 비시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참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혼자 아기는 잘 키울 수 있어. 힘들면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 도와줄게. 아니에요. 해봐야죠. 제가 이제 엄마인데. 그래, 은빈이는 진짜 잘할 거다. 엄마가 없었기에 이 아이에게만큼은 온전히 엄마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남의 손이 아닌 클 때까지 옆에 있어주며 언제나 힘이 돼주고 싶었죠.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얼굴도 모르는 저희 친정 엄마가 궁금해졌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또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내 새끼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인간이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이 아이에게 정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퇴원 후 시댁으로 들어가는 날, 시어머니는 미역국 한 번을 끓여주시지 않았죠. 왔니? 애 울음소리 덜 들리게 해라. 나 밤잠 예민하니까. 제가 도착하자마자 현관에서 하신 얘기예요. 얼마나 비수가 내리꽂히던지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따뜻한 방에 누일 생각을 하며 참았어요. 전 그날부터 아이를 위해 시댁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혹시나 제가 굼뜨게 행동하면 이 아이마저 미워하시고 눈치 보게 하실까봐 오히려 솔선수범하는 나날이었죠.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남편의 제대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운도 지지리도 없는지 남편은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두고 큰 사고를 당했죠.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재수가 없다는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어. 남편은 외박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꼬박 일주일 만에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아이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남편이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책했죠. 성준아, 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냔 말이야. 눈물 그만 흘려. 아주 우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네. 장례식 첫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런 말을 하였죠. 그때는 저도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시어머니의 말은 귀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가슴이 메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기분이었죠. 내 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쪽 일가 친척들이 문상 왔을 때를 제외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남편의 삶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왔던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3일장을 치르고 남편을 떠나보내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당장에 오갈 데가 없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조금의 살아온 정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찼죠. 이제 너랑 나랑 볼 일 있니?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세요. 별이를 생각해 주셔야죠. 걔가 내 핏줄도 아니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니 손녀 또한 본인 손녀가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절망적이고 마음의 시련 또한 컸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일이기에 전 재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딸과 함께 살 거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반지하 월세방이지만 그래도 남편 목까지 꼭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뜸 시어머니에게로 연락이 왔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순한 양이 되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딸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나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너한테 모진 소리만 한 것 같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지? 미안하다. 마음 많이 상했니? 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우리 별이가 눈에 밟히잖아. 내가 아무리 성준이 계모라고 해도 진짜 아들로 생각 안 했겠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본인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 꽝인 사람이라 그랬던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성준이 잃고 보니 너한테 참 미안하더라. 성준이 생각해서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아니에요. 저도 죄송했어요. 사실 죄송할 건 크게 없었지만 목 놓아 우는 시어머니를 보니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래야 성준이도 마음 편히 떠나지 않겠어?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 별이 생각해서라도. 딸을 걸고 넘어지며 다시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아니라지만 없어 보니 많은 걸 깨달으셨구나 싶었죠. 그러면서 저 역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딸을 생각하면 반지 앞 방보다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가 일을 다니려면 누군가 맡아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 시어머니 한번 믿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저랑 별이 다시 들어갈게요. 저 진짜 성준이 생각해서라도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우리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다독여 주었고 전 딸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주일은 정말 잘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아이라면 질색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안아주시라고 하면서 챙겨주시라고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나도 더 잘해야겠다, 과거는 잊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부른 속내는 따로 있었고 그것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적으로 부부인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한 번 더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머님, 설마 돈 때문에 저희 모녀 부르신 거예요? 성준이를 그래도 아들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들이지. 그러니까 그 돈은 나한테 줘야 맞다. 솔직히 내가 걔 중학교 때부터 키웠는데 나한테 줘야지. 너한테 간다는 게 말이 돼? 저랑 별이 생각하시면 이러는 거 아니죠. 어머님이 성준이 생모였어도 그랬을까요? 아마 생모였다면 저랑 별이 안타까워 하셨겠죠. 올케, 그만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솔직히 그 돈 우리 엄마가 가져가는 게 맞잖아.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을 꿀꺽하려 해? 시누이까지 거들어 돈을 달라고 닥달을 하였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사실 제 딸과 저도 불쌍했지만 죽어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 남편도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들었지만 사실상 저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을 뿐 돈을 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상반된 태도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그렇게 돈을 줄 수가 없다고 못 박듯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번은 엉엉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고 싶니? 내가 성준이 키우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적이 많았는 줄 알아? 성준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무슨 말씀이세요? 나 성준 아빠한테 속아서 시집오고 여태까지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키웠어.
네 시아버지 저렇게 아프기 전까지 얼마나 돈 사고 많이 쳤는 줄 아니? 그런 내가 안 해본 일 없이 성준이까지 거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 꺼내 보인 말은 힘들어서 남편을 그렇게 대한 것이라고 했고, 그래도 아들로서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걷어먹였다고 하였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어린 남편이 불쌍하여 도망가지 못하고 먹여 살렸던 거라고 했죠. 이 말을 들으니 저희 친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모건 친모건 어찌 됐건 남편이 홀로 남아있을 것이 불쌍해서 도망가지 못했다는 시어머니 말이 심금을 울렸어요. 시어머니 이야기 맺힌 게 많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찡 하더라고요. 성준이가 알면 나한테 돈이라도 줬을 거야. 피도 안 섞인 남을 지금까지 건사한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시어머니의 한탄스러운 말들을 듣게 되었고, 제 눈치를 살피다 시어머니는 돈을 맡아준다고 했어요. 나한테 맡겨라. 솔직히 너랑 별이 나가서 독립하려면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고, 나한테 저금했다고 생각해. 너 나갈 준비 다 되면 그때 돌려주마. 진심이세요? 옳게 속고만 살았어? 진짜 별이랑 둘이만 살 수 있어? 솔직히 성준이 목숨값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네가 아무리 애 엄마라도 나이도 어린데 이 험한 세상을 이 돈 들고 뭘 하려고 해. 나한테 맡아도 성준이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잘 보관하마. 혼자서도 잘 살아온 인생이지만 막상 딸아이의 보호자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많이 무서웠어요. 이런 시어머니라도 믿어야 하는 걸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래야만 했죠. 전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맡기게 되었어요. 잘 생각했다. 넌 그냥 이제 딸 데리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래야 별이를 키우지. 내가 옆에서 많이 서포트하마.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니 별일 있을까 싶었고, 그렇게 믿었고, 아니 믿어야 했어요. 그래도 반지 앞방에서 나와 딸아이와 함께 다시 살던 시댁으로 들어가니 쾌적은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안도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부터 할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없기에 전 학교를 자퇴한 후 생활전선이 뛰어들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딸아이와 단 둘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내가 능력이 돼야 우리 딸아이가 어디서든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영아를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있다길래 전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일을 다녔어요. 주말만은 딱 딸과 함께 해야 했기에 평일에 엄청 많은 양의 일을 했는데, 밤엔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엔 식당 일을 하였죠. 그래도 다행인 건 식당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어린 저를 예뻐해 주시며 많이 챙겨주셨고, 그렇게 슬픔을 잊으며 내일에만 몰두하며 지낸 날들이었죠. 제 나이 또래 학생들이 예쁜 옷을 입고 걸어갈 때 참 부러웠어요. 남들처럼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돈을 빨리 모아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평일 내내 일을 하고 저녁에 아이를 픽업해서 온 뒤 딸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조금 놀아주다 재우면 부엌엔 시모와 시노이가 먹은 설거지거리가 가득했어요. 대놓고 저보고 치우라고 하는 시어머니더라고요. 얘 왔니? 설거지 다 하고 자라. 저거 금방 안 하면 냄새 나거든. 어머님, 이런 건 낮에 해주셔도 되잖아요. 네가 날 시어머니를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성준이 죽으니까 내가 우스워? 대놓고 날 부려먹다니. 옳게 말 다 했어. 아무리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우습게 본다지만 성준이 없으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맞잖아. 성준이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성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올케가 이렇게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려 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심해서 공격을 하였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남편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날 사랑했던 남편을 걷어 키우신 분이라고 하니 정중히 대해드리고 싶었고, 남의 자식까지 걷어주신 분이니 저에게 마음을 열면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참 지치는 나날이었어요. 남편도 없이 딸아이만을 데리고 버티는 삶이 정말 이리도 고달플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자는 딸아이를 보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 했네요. 내가 힘들어하면 우리 딸은 어떻게? 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극한으로 치닫는 나날 속에 더욱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그것은 시어머니가 사채를 쓰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였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이었죠. 내가 성준이 먹여 살리느라 사채도 썼다. 너 알다시피 니네 시아버지 몇십 년째 누워있는데 여자 몸으로 뭘 하니? 성준이 먹여 살리려면 별 수 있어? 그래,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채꾼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였고, 또다시 남편을 들먹이며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제가 남편 대신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심적으로 모든 게 참 버겁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너네가 하나지만 난 둘이나 건사하고 키웠어. 그것도 내 자식 아닌 성준이까지 말이야. 네가 성준이 와이프라면 이런 나를 등한시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지금 어머님이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몸이시잖아요. 우리 엄마 당뇨에 고지혈증까지 있어. 그럼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일인데 이렇게까지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어머? 올케, 난 무슨 일 하는 사람인 거 몰라?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뭐라도 하면서 빚 갚는데 보태라고 하자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당뇨 핑계를 대며 일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황당했고 기가 막혔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제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맡긴 그 돈은 잘 있는 건가요? 저 도저히 이렇게는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별이 하나만 보고 버티려고 했는데 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돈 주세요. 뭐? 너 지금 우리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다. 임신해서 오갈 데 없는 것. 그래도 성준이 와이프라고 거둬줬더니 이제 와서 돈까지 달라면서 우리를 배신해?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오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판단력도 흐려진 상태였거든요. 어머님, 그래도 너무 버거워요. 넌 그냥 하던 대로 일하면 돼. 그저 조금 더 노력해서 빚 좀 갚아줘라. 성준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 성준이 보고 싶어서 어쩐다니. 아휴. 남편을 들먹이며 우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시누이마저도 울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제 마음이 모질지 못하는 것을 아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 싶다가도 또 시어머니가 홀로 두 자녀를 키웠을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전 한 번 더 양보했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저에게 무한 사랑을 준 남편이었기 때문에 계모라도 의리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고, 전 제가 버는 돈에서 어느 정도를 시어머니의 빚을 갚아주는 데 쓰기도 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처음에만 눈치를 볼 뿐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솔직히 너 자꾸 니 돈 거리는데 좀 아니지 않니?
결혼하고 바로 네 남편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수익자가 너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 네가 내 빚 갚아주고 내가 네 돈 좀 썩기로 눈치 받아야 되겠어?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저런 소리를 했고 김이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공은커녕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인 시어머니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이러고 살아요, 어머님? 저 성준이 생각해서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준이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걔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죽은 남편에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저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어요. 가끔 평일에 제가 바쁠 때면 시어머니가 딸아이 픽업을 도와주신 적이 있었기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버티고 버텼어요. 남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돼 라는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오래 일한 식당이 폐업을 한다고 하였고 전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당장 빚 이자에 생활비까지 내야 하는 마당이었기에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식당 이모님이 추천해준 건물 청소 여러 개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식당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버는 돈보다 돌아다니는 것이지만 내 시간도 있어서 딸아이를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운 좋게 식당 이모님의 소개로 좋은 건물주를 알게 되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채 건물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보육원에 살고 시댁에 살면서 늘 깔끔 청결히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청소 하나는 참 자신 있더라고요. 청소 후 집에 와 그래도 이른 시간에 딸의 어린이집에 가서 딸을 데리고 오는 행복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주분이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 페이도 두둑히 챙겨주곤 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를 리 없었고요. 나 진짜 한방이라니까? 나 배우만 되면 올케랑 엄마랑 고생 끝이라고. 그래, 올케가 우리 집에 희생하는 거 알겠어. 그래도 내가 명색의 배우 될 사람인데 투자는 좀 해줘야지. 안 그래? 형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세요? 나 아무 일이나 못해. 내가 언제 배우가 될 줄 알고 얼굴을 팔고 다녀.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리고 내일 피부과 가야 하니까 30만 원만 줘. 진짜 질리네요.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형님은 어머님 빚을 갚기라도 해야죠. 내가 한 방에 뜨면 엄마 빚 청산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전까지만 고생해달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못하겠니? 우리 성준이만 불쌍하지. 성준이 살아있었어 봐. 우리 엄마 저렇게 두나. 역시나 남편을 언급하며 말하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배우가 된답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가꾸고 살기만 바빴죠.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배우가 될 몸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푼 두 푼 가져가는 게 참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건 딸아이에게마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모질게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우연히 청소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갔던 어느 날 딸아이가 김치에 밥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별아, 할머니랑 고모는 어디 가고 왜 혼자 이러고 있어? 고모 무슨 촬영 간다고 나갔어. 엄마, 배고파. 할머니가 김치랑 먹으래. 기가 막혔어요. 꼬박꼬박 생활비를 늘 주는데도 저 없을 때마다 딸아이에게 이렇게 밥을 줬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에게 고기 반찬이라도 해주려고 부엌 일을 하던 그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쇼핑을 하고 왔는지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어요. 별이 혼자 두고 어디를 갔다 오세요? 어머, 너 언제 왔니? 원래 이 시간에 안 오잖아. 청소가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별이만 두고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이다. 절대 그런 적 없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가득 쇼핑하고 온 봉투를 재빨리 숨기더라고요. 그러자 이것을 가만 보고만 있던 딸이 한마디 하였어요. 할머니랑 고모 매일 놔두고 나가잖아. 별이도 배고프고 졸린데.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얘는 어디서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였고 딸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딸아이를 제가 더 많이 픽업할 때가 많았지만 가끔만 픽업을 부탁드렸던 건데 이럴 때마다 아이 혼자 덩그러니 위험하게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기 싫어졌어요. 됐어요. 안 받아 화나죠 뭐. 어머님, 저 별이랑 이제 나갈게요. 굳이 제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옳게 화났어? 진짜 가끔 어쩌다 그런 거야. 별이도 속상하니까 맨날이라고 한 거고. 나 갑자기 오디션 잡혔거든. 그래서 쇼핑 갔단 거야. 그래, 얘가 오디션 얼마나 목숨 거는지 알잖니. 내가 오죽하면 따라갔겠어. 이번에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다. 맹세코 이번 일만 잘 되면 맡긴 돈을 주는 것과 동시에 모두가 잘 되는 일이라며 저를 달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내일 오디션을 볼 건데 이것만 잘 되면 저보고도 호사를 누리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였어요. 사실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더 바라더라고요. 우리가 2배, 아니 3배로 갚을 테니까 일단 너 있는 돈 좀 줘봐라. 내일이 오디션인데 아무리 옷을 사도 좀 태가 나는 거 사야지. 얘 꼴 좀 봐. 어머니, 옷을 못 입으면 오디션에 떨어지나요? 그건 핑계죠. 올케가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 저 진짜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거든요. 지금 보아하니 생활비 드린 걸로 쇼핑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도 충분하신 것 같아요. 매정한 것. 우리가 잘 되면 널라 몰라라 할까봐? 참나, 됐다 그래. 됐어. 내가 성공해서 엄마 기 살려줄게. 생활비로 쇼핑을 한 것도 모자라 저보고 돈을 더 줄 수 없냐고 하는 모녀를 보고 사실 기가 찼어요. 좋은 마음을 먹으며 살고 싶었는데 딸아이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날이 선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내일은 시누이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니 정말 화가 났지만 한 번만 믿어보자 싶었는데 다음날 오디션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표정을 잔뜩 구긴 채로 제가 청소하는 곳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 더 잘 차려입고 갔어야 했던 건데 내가 미쳐. 그러게 탄력배어라고 아무나 써주는 줄 알았는데 어쩜 걸치고 온 옷이나 이런 걸 신경 쓰니? 우리 딸이 얼마나 잘 되래인데 됐다 그래. 어머님 형님 뭐가 잘 안 되셨어요? 보면 모르냐? 그래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솔직히 네가 생활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이러겠어? 얘가 옷도 좀 더 좋은 거 사입고 나도 매니저 하면서 좀 뽀대나게 하고 갔겠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거기 오디션 갔더니만 죄다 명품 걸치고 온 애들 투성이더라. 우리 애만 초라해가지고 원. 시누이가 오디션에 떨어진 것이 걸치고 간 옷이 초라해서 떨어진 것이라며 저에게 돈 타령을 하며 하소연하는 시어머니였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짓을 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이젠 아주 이판사판 공사판인 듯한 느낌이었고 더 이상 이 모녀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시어머니 또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셨거든요. 성준이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 이제 어머님이랑 형님 뒷바라지 안 할래요. 빚도 이제 알아서 갚으시고 저랑 별이 따로 나가 살겠어요. 내가 네 진짜 시애미였어도 이러냐? 내가 뭐 많은 걸 바래? 네, 바라시잖아요 지금. 저 지금까지 일하면서 집 생활비 대고 빚 갚고 살았어요. 이제 저도 좀 내려놓고 살고 싶네요. 너 성준이랑 혼인신고할 때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막말로 남들은 가방이다 모피다 다 받았는데 넌 뭐냐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뺨을 올려붙인 시어머니였죠. 여태까지 막말은 일삼으셨어도 때리거나 한 적은 없는데 오늘 신우이의 오디션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분풀이를 하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 때리신 거예요? 그때 별이 갖고 정말 힘들었던 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갚으란 말이야. 너 아니면 얘가 왜 오디션에 떨어졌겠어? 가방이라도 뽀대나는 거 들고 다녀야지. 남들 다 드는 구찌 가방 하나 살 거니까 혼수라고 생각하고 몸이라도 팔아서 300만 원 더 벌어와. 그래, 솔직히 애초에 결혼할 때 저 정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몸만 홀랑 들어와서 밥만 축낸 게 이제 와서 갑질이야. 엄마랑 백화점 가게 돈 내놔. 두 모녀의 행패를 당할 재간이 없었는데 그때 건물 안으로 죽은 남편이 걸어왔죠.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분명 죽은 남편인데 어떻게 내 앞에 있는지. 그리고 남편 닮은 그 사람은 절 꼭 감쌌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리고 시누이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너 성준이 아니야? 이게 어찌 된 거야? 넌 죽었잖아. 그렇게 닮았나요? 인사가 늦었네요. 전 성준이 친형 김민준이에요. 엄마, 들어오세요. 본인이 남편의 친형이라고 하면서 한 여사님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사님은 바로 제가 청소를 하는 건물들의 건물주분이었어요. 저조차도 상황이 어찌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놀랐죠? 혹 내가 성준이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여기 사진. 여사님이 건넨 사진은 저와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청소를 하다 떨어뜨린 모양이었고 이 사진을 보고 본인의 아들을 알아본 여사님이었죠. 여사님과 저희 시아버님은 오래전 이혼을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무능력한 시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때 막내 아들은 절대 줄 수 없다면서 못 나가게 하였고 어쩔 수 없이 큰아들만 데리고 나가 살았다고 했어요. 제 남편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재혼을 하고 나서 너무 어렸던 남편이 혼란을 겪을까봐 나서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인이 된 남편의 얼굴이 지금의 아주버님 얼굴과 똑 닮아 있었고 그 뒤에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로써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인지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하고 말았던 거죠. 안 봐도 비디오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 미안하다 아가. 성준이가 이렇게 친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면 좋아했을 텐데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부축해 시누이는 주랭랑을 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여사님은 참 어이없어 하였어요. 저 역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여사님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고는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딸을 꼭 보고 싶다는 여사님의 말에 딸아이를 보여드렸죠. 어쩜 성준이 어릴 때랑 똑같아. 한참을 딸아이를 안고 우시는 여사님이었어요. 저 역시 그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당장에 그 집에서 나오라는 여사님이셨고 감사하게도 저와 제 딸의 거처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생전에 우리 아들한테 못했던 거 내가 별이한테 다 해주마. 걱정 마. 그리고 당장 나와서 이제 네 행복 누려. 왜 그러고 살았어? 아무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여사님은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죠.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이 아닌 다른 어른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는 것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전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준비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부자씨애미 만났다고 날 버리려는 거냐? 어림없지. 네가 우리한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웃기지 말고 넌 계속 이 집 빚이나 갚어. 시어머니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했고 그동안 남편을 먹이고 입힌 것이 그의 값어치는 다 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놓고 못 나가게 하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더라고요. 이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더 강해졌기에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뿌리치고 나왔죠. 그리고 곧장 남편의 친어머니를 찾아 가게 되었고 남편의 친어머니는 저를 위해 소송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라는 소송이었죠. 시어머니는 그것은 응당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법원에서도 아들 키워준 금액을 얘기하며 법정을 술렁이게 하였고 그렇게 돈 계산적으로 의붓 아들을 키웠냐며 판사님이 크게 뭐라고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사망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또한 두 모녀가 저에게 노동을 착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어요. 의붓 아들이지만 아들도 그리고 딱 하나 남은 집마저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갚아야 하는 빚과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그리고 보험금을 위해 집을 팔아야 했고 그렇게 단칸방으로 내려앉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했다는 게 어리둥절한 마음이더라고요. 미안했다 내가. 그러니까 성준이 친엄마한테 얘기해서 우리 방 한 칸이라도 해주라고 해라. 어? 너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꼴 볼 거야? 형님이 나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의존하려고만 하세요? 걘 배우 되래라니까. 그리고 내가 늙어서 무슨 일을 해. 다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둘만 남은 두 모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별이도 손녀 취급 안 하셨으니 찾지 마시고요. 그럼 건강하세요. 전 그것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마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잃을 수 없었는지 계속 찾아와 방이라도 잡아달라며 하소연을 하였고 결국엔 접근 금지 신청 명령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야 연을 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친어머니 후원으로 다시금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성준이한테 못해준 거 다 해준다고 했잖니? 성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너무 좋아했겠지. 이제라도 즐기며 살아. 사실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 날들이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재혼 후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라고 했고 지금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적적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했죠. 아주버님 또한 어머님의 뒤를 이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기에 바쁜 나날을 보냈거든요. 그로 인해 저희가 참 선물 같은 존재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딸아이에게도 본인을 끔찍히 생각하는 친할머니가 생겼다는 것이 참 좋은 모양이었고요. 성준이 있고 너를 딸 삼으마. 성준이가 널 좋아했으니까 내 아들이 좋아했다면 믿고 챙겨도 되겠지. 그러니까 어려워 말고 엄마다 생각해.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별이를 예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전 그렇게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뵌 것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는데 워낙 치매에 요양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아들들 기억도 하나도 못한 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애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누이랑 함께 벌어서 살려고 하니 힘든 모양이었죠. 그리고 제가 조문을 마치고 나가려는 때에 시누이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몸이 진짜 안 좋아. 너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다신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이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째려보고 다시 들어가는 시누이였고 끝에 들려오는 말들은 제 욕이었어요. 그나마 마음이 무거웠는데 저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았네요. 저 역시 지금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불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대학을 준비했고 지금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네요. 아빠가 없이도 잘 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빈자리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저 역시 가족이 없던 터라 이렇게 의지하면서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살고 있네요. 12년 동안 남편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뒤늦게나마 가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을 지킨 것 같아 참 고마운 남편이에요.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간 것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제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기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가족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렇게 지금 와서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으니 인생이 딱 지금처럼만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무한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 또 아주버님에게 열심히 벌어서 갚고 싶고요. 이렇게 글로 쓰다 보니 참 열심히 살았다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도 하고요. 많은 생을 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 어머님처럼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